전세, 갭투자, 간주 임대료 이자율 상향으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수직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까지도 박탈될 수가 있다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임대주택소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는 국외 주택 월세 수입과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3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시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간주 임대료의 총 수익금액 산입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수는 3주택 이상 부부 합산입니다.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주 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증금 등의 합계액,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시에 총 수익금액 산입 요건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한 후 곱하기 60% 곱하기 기간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하였으나 23년 귀속분부터 2.9%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임대소득세 증가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 간주 임대료 대략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5억이면 22년에는 144만원, 23년도 348만원, 보증금 합계액 9억 원이면 22년 432만원, 23년 1044만원, 합계액 13억 원이면 22년 720만원, 23년 1740만원, 합계액 17억이면 22년 1008만원에서 23년 2436만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합계액, 금액별 상향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22년 귀속분 보증금 합계액 8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수익금액 396만 원, 필요경비 50% 198만 원, 공제금액 200만 원 계산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3년 귀속분 보증금 합계 8억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액 957만 원, 필요경비 50% 478만 5천 원, 공제금액 200만 원, 과세 표준이 278만 5천 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예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식을 보면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필요 경비는 수익 금액의 60%,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 400만 원을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14%가 되는 것이고 세액 감면은 단기 4년
장기 4년, 8년, 10년으로 나누어서 해당 세율만큼 감면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필요 경비는 수익금액 곱하기 50%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금액 여기에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14%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제 금액을 잘 보셔야 하는데 분리과세 임대주택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등록인 경우 400만 원, 미등록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세 부분 먼저 얼마나 상승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귀속 분리과세인 경우 보증금 합계액 18억 원 이상, 수익금액 1,080만 원, 필요 경비 50%, 540만 원, 공제 금액은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540만 원으로 세율 14% 적용 시 산출세 75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23년 귀속 오른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보증금 합계액 18억 원, 수익금액 2,61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필요 경비 50%, 공제금액 없고 과세 표준은 1,305만 원이 되고 만약에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율 14% 적용하면 75만 6천 원이 182만 7천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데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에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종합과세 23년 귀속분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 경비는 분리과세 시 50% 적용되던 것을 17.2% 적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합계액 18억 원, 수익 금액 2,610만 원, 필요 경비는 17.2% 448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2,161만 800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 세율이 24% 구간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은 518만 6,592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42.6% 적용 시에 보증금 합계액 18억 원, 수익금액 2,610만 원, 필요 경비는 1,111만 8,600원, 과세 표준은 1,498만 1,400원, 세율 24% 같이 적용을 한다라면 이 경우에는 359만 5,536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분리과세 시 75만 6천원 나오던 금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한 종합과세 시 359만 5,536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기준 경비율 적용한 종합과세 시 518만 6,592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세율만 3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전 표는 세율 24% 구간이었고 이번에는 3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분리과세는 될 수가 없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22년 귀속 분리과세 시 75만 6천 원을 내던 것을 23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종합과세 시 524만 3,490원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종합과세 시 756만 3,78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른 소득이 없고 미등록 분리과세 시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귀속 분리과세 시 보증금 합계액 14억, 수익 금액은 792만원, 필요 경비는 50% 적용하여 396만원, 공제 금액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196만원, 세율은 14% 적용으로 내야 할 세금은 27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이자율 상승으로 보증금 14억, 수익 금액은 1,91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필요 경비 50% 957만원, 공제금액 200만원, 과세 표준은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율 14% 적용하여 내야 할 세금은 105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귀속분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합계액 15억 원, 수익금액 86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3년도 보증금 합계액 15억 원, 수익금액이 2,088만 원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귀속분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다른 소득 없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보증금 합계액 8억 5천만 원인 경우 수익금액은 396만 원, 필요경비 50% 적용하여 198만 원, 공제금액 200만 원,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23년 귀속분 보증금 합계액 8억 5천, 수익금액 957만 원, 필요 경비는 50% 적용 478만 5천 원, 공제금액은 200만 원, 과세 표준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구간에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예상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 60%, 공제 금액은 400만 원이고 미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50%, 공제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가 박탈이 될 것이고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1천만 원 마이너스 필요경비가 60%, 수입의 60%면 600만 원 마이너스 공제금액 400만 원. 계산을 해보면 과세 표준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미등록 임대주택 계산을 해보면 400만 원 마이너스 필요경비 50%이기 때문에 200만 원 마이너스 공제금액 200만 원. 과세 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뒷부분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단돈 1원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소형 주택을 주로 투자를 하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만 보유를 하고 부부 공동명의 취득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